네, 오늘 KT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적자가 났는데요. 통신주 실적 점검해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대투증권의 김홍식 연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홍식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KT 실적 보니까 적자가 크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적자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일회성 비용이 이번 분기에 1조 500억 정도 잡혔습니다. 잘 아시는 이제 명의퇴직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고요. 실제로 그거를 제외할 경우 연결 영업이익은 사실상 2,300억 흑자를 봤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동전화 알프가 2%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명퇴 이후에 인건비 감소가 5월달부터 반영이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비통신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이익 기여도 역시 전분기 1,500억이었는데 이번 분기에도 1,440억을 기록해서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실적으로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네, 그러면 1분기보다는 확실히 그 영업 자체는 좀 개선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는 실적 바닥 찍었다고 봐도 되는 건지 실적 턴어라운드는 언제쯤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인건비를 갖다가 이제 감안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2분기에 이미 인건비에 대한 감소분이 한 6, 700억 정도 나타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부터는 이제 그 분기 전반적으로 인건비 감소분이 분기별로 대략 한 1,300억 정도 잡힐 거고 추가적으로 이번 분기의 특징적인 사항을 보시면 이동전화 매출액과 유선 매출액 역시 전분기 대비 개선됐습니다. 유선전화 매출액 감소폭은 줄어들었고 무선전화 매출액 증가폭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통신 부분의 실적은 바닥을 이미 찍고 3분기, 4분기 가면서 계속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거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비통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KT 캐피탈과 KT 렌탈이 매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그 기여도 자체는 하반기 매각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보니까 KT는 뭐 어려운 와중에도 무선 가입자 30만 명 늘었다고 하던데 이제 보니까 LGU 플러스하고 SK텔레콤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예정하고 있는데요. 두 회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저희 저번 자료를 통해서 SK텔레콤이 5,500억의 영업이익, LGU 플러스가 1,300억 영업이익을 낼 거로 일단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아주 좋지도 않지만 실망스러운 수준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이 이 정도 실적이면 전분기 대비해서는 많이 개선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LGU 플러스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익이 약간 감소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익이 증가할 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그 느낌은 이번 주 내내 받을 수 있을 거라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10월 달에는 단말기 유통법 이제 시행이 될 건데요. 이게 과연 효과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될 것인지 투자자분들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통법에 대한 효과는 사실은 이제 8, 9월 제정될 그 세부적인 시행안, 즉 하위 고시가 발표돼야지 좀 더 윤곽을 드러낼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최근 이슈하고 되고 있는 그 단말기 유통법 관련돼서 세부 사항을 보시면 보조금에 대한 이제 분리 공시, 그래서 장려금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와 그다음에 유통 부분에서 판매점 사전 그 신고제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도출이 될 거로 기대하기 때문에 효과는 커질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번호 이동 상황을 보시면 상당히 안정된 양상을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미래부가 추가적으로 세팅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수장들이 바뀌면서 규제 강도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마케팅 강도는 단통법 전 이전의 3분기에도 예상보다 높지 않을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가 새로 선임되면서 새 경제팀 정책 방향 보니까 기업들 배당을 좀 강조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예. 뭐 배당주 하면 역시 전통적으로 통신주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통신주 배당 이런 분위기에서 좀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전일과 금일 SK텔레콤 그 KT 주가 상승 배경에는 말씀하신 그 최근의 경제 육성론, 그래서 즉 부동산 경기 부양론과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자체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국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주 중에 하나가 KT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기대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그 종목이 SK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현재 신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혜 자체도 SKT와 KT에 대한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어보면 SK텔레콤을 좀 더 무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통신주 중에서 가장 그 주목할 종목이 SK텔레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SK텔레콤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계속 탑픽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주가 27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고요. 최근에 이제 신규로 KT에 대한 관심을 높일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셨듯이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는 건데 최근에 이러한 정부 정책과 그다음에 나아지는 실적을 감안했을 때 현재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는 자산 가치가 이제 점점 부각이 될 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KT를 신규적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이 좋지만 그중에 KT는 또 새롭게 주목할 만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대투증권 김옥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